아버지, 여기 찍으시면 끝이에요. 장남은 건물 관리만 맡기는 서류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50해 가까이 지켜온 4층 상가 건물이 아들 명의로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주가 묻은 도장을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거지? 이제 건물은 내 거야. 아버님한텐 관리 맡는 거라고 해. 그런데 그 순간 만수의 입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내 차례구나. 바람 따라 한번 가보자. 늦었다 해도 괜찮아. 오늘부터 나를 산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왜 아버지는 평생 일군 건물을 자식에게 빼앗긴 날 울기는커녕 콧노래를 불렀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내 김순옥의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였습니다. 만수는 검은 양복도 벗지 않은 채 거실에 서 있었어요. 거실은 그대로였는데 순옥이 늘 앉아있던 자리 하나가 집 전체보다 더 크게 비어 보였습니다. 만수는 소파에 앉지도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로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가 3층 세입자였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요. 만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태식이 뒤따라 일어났죠. 아버지, 오늘 같은 날까지 꼭 가셔야 돼요? 만수는 신발을 꺼내 신으며 아들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럼 내가 갈래? 태식은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가 건물을 뭘 안다고요? 만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차로 15분을 달려 상가에 도착했을 때는 3층 천장 마감재가 이미 내려앉아 있었고 새어나온 물이 계단을 타고 아래층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검은 양복 바지를 무릎까지 걷고 구두를 벗었어요.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 메인 밸브부터 잠갔죠. 배관공에게 전화를 걸고 적기 시작한 세입자 물건을 복도 끝으로 옮겼습니다. 물을 뒤집어 쓴 장부도 한 장씩 펼쳐 난간 위에 널었어요.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밤 10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계단에 걸터 앉았어요. 검은 양복 바지는 무릎 위까지 젖어 있었죠. 아내를 묻은 날이었지만 만수에게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11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 앞에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집안에서 자식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돌아가지 않고 거실에 모여 있었던 거죠.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혼자 저걸 어떻게 관리해?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준호가 말했어요. 상가는 형이 맡는 게 맞지. 그리고 누군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래도 형만 가져가면 안 되지. 만수는 열쇠를 든 채 현관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서 오가던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죠. 아버지 오셨어요?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는 황급히 테이블 위 물컵을 치우다가 젖은 아버지 바지를 보고 물었어요. 바지가 왜 그래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야 만수는 순옥이 쓰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갑과 돋보기, 약통을 하나씩 꺼내놓다가 가방 안쪽에서 낡은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여행책이었습니다. 표지 모서리가 여러 번 접혔다 펴진 듯 달아 있었죠.
만수는 책을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첫 장을 펼치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서랍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결국 여행책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은 펼치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난 뒤에도 만수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상가로 나가 옥상 물탱크를 확인했고 주차 문제로 다투는 세입자 둘을 앉혀놓고 중재한 뒤에는 밀린 세금 서류까지 정리했어요. 점심은 대부분 1층 분식집 김밥 한 줄로 때웠죠.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만수가 3층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난간을 움켜잡았어요. 눈앞이 흐려지더니 계단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걸음 더 올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래층 세탁소 사장이 뛰어 올라왔어요. 사장님,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진단은 과로와 탈수였어요. 만수는 팔에 수액을 꽂은 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손녀 예은이었습니다. 교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침대 옆으로 다가와 바닥에 흐트러진 할아버지 신발부터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물컵에 빨대를 꽂아 만수 손에 쥐어줬어요. 밥은 먹었어? 김밥 먹었다. 예은이 눈을 흘겼습니다. 그거 말고. 만수가 그제야 조금 웃었어요. 1시간쯤 지나 태식과 미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침대 옆에 서서 아버지 얼굴부터 살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미자는 가져온 과일 봉지를 협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무리하시면 안 돼요. 잠시 뒤 두 사람이 복도로 나갔어요. 병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누는 목소리가 그대로 들어왔죠. 큰 병은 아니래? 미자였습니다. 응, 과로래. 그럼 다행이네. 잠깐의 침묵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미자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참에 건물 관리라도 당신이 맡아. 만수는 천장을 바라본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누군가 관리를 맡아준다면 자신도 조금은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잠시 뒤 태식이 다시 병실로 들어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며칠 푹 쉬세요. 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태식의 시선이 침대 옆 협탁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열쇠꾸러미가 놓여 있었어요. 늘어난 쇠고리에 12개의 열쇠가 매달려 있었고 50회 가까이 만수 손을 탄 탓에 표면은 반들반들해져 있었죠. 태식은 그 열쇠꾸러미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만수가 물었어요. 뭘 보냐? 태식은 그제야 시선을 걷었습니다. 아니요. 병실 문 앞에는 예은이 서 있었어요. 예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퇴원한 뒤부터 자식들의 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친척들이 집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미자는 커피를 돌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버님 요즘 이런 복잡한 거 힘들어 하세요. 친척 한 사람이 만수를 돌아봤습니다. 어디 편찮으신가? 미자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만수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산세 이야기가 나오자 작년 고지서와 올해 고지서의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 설명했어요. 미자가 웃으며 그 말을 끊었죠. 아버님, 그런 건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태식도 상가 장부를 몇 장 넘겨보더니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일일이 신경 쓰셔서 힘든 거예요.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장부를 다시 가져와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 10분에 전화가 울렸어요. 2층 배관이 터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만수는 옷을 챙겨 입고 고무장화를 신은 채 곧장 상가로 나갔어요. 도착했을 때는 복도에 찬물이 발목까지 차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 밸브를 찾고 물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곳부터 하나씩 막았어요. 배관공이 도착한 건 3시 40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물을 퍼냈고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만수는 계단에 걸터 앉아 젖은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가락은 찬물에 오래 불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식이었죠. 만수는 무슨 급한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일이라면 그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태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잠깐 뒤 다시 말했죠. 안 주무셨네요. 만수는 젖은 장갑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태식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어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건물 관리 저한테 좀 넘기세요. 만수는 발 아래 남아있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네. 아버지, 이제 좀 쉬셔야죠. 그리고 태식은 별일 아니라는 듯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월세만 받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만수는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내려놓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단 난간 끝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툭. 잠시 뒤 또 하나가 떨어졌죠. 툭. 만수는 퉁퉁 불어버린 손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월세만 받는 거라. 그리고 다시 장갑을 꼈어요. 6시부터 세입자들이 출근합니다. 그 전에 계단을 다 닦아놔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태식과 미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미자는 국이며 나물이 든 반찬통 3개를 들고 있었죠. 아버님, 드실 게 없을 것 같아서 좀 해왔어요. 만수가 냉장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미자가 커피를 타오는 동안 태식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건물 관리 제가 맡는 거요. 만수는 서랍을 열어 돋보기를 꺼냈어요. 종이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리 위임이니 수임인이니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이어져 있었죠. 만수는 첫 장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미자가 옆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법무사가 원래 이렇게 써야 한대요. 관리 권한 넘기려면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요. 만수는 2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문장은 더 길어졌고 글씨도 작았어요. 한 줄을 읽다가 앞부분을 놓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자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죠. 아버님, 그거 저희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수는 다시 돋보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문장을 처음부터 한 번 더 읽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서류쯤 한 번이면 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며 세금 고지서며 세입자들이 들고 오는 서류까지 대신 봐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한 장을 넘기다가도 앞줄로 다시 돌아가곤 했어요. 며칠 전에는 계단에서 쓰러져 병원까지 갔습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월세만 받으시면 돼요. 만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며칠 전 새벽이 떠올랐어요. 발목까지 차오른 찬물, 퉁퉁 불었던 손가락, 6시 전에 닦아 놓아야 했던 계단.
그리고 그날 아들이 했던 말도 떠올랐죠. 월세만 받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만수는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새벽에도 나갈 거냐? 태식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럼요. 제가 다 할게요. 만수는 한동안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 이제 정말 이 일을 넘겨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미자가 인주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여기랑 여기만 찍으시면 돼요. 만수는 도장을 꺼냈어요. 빨간 인주에 한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찍었죠. 꾹. 첫 장. 다시 인주를 묻혔습니다. 꾹. 두 번째 장. 빨간 인주가 손끝에 조금 묻었어요. 만수는 늘 하던 대로 손수건을 꺼내 천천히 닦았습니다. 미자는 서류를 가지런히 맞춰 가방에 넣었죠.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만수는 그 말에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오후에는 예은이가 떡볶이를 사들고 왔어요. 할아버지, 같이 먹자.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은이가 떡볶이를 접시에 덜며 물었어요. 아빠가 이제 건물 일 해준다며. 그렇게 됐다. 잘 됐네. 예은이는 떡 하나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이제 뭐해? 만수가 국물을 한 숟갈 떴어요. 뭘 해? 쉬어야지. 쉬면서 뭐 할 거냐고. 만수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질문 같았죠. 예은이가 다시 물었어요. 가보고 싶은데 없어? 없다. 에이, 하나쯤 있잖아. 그때 만수의 시선이 식탁 끝으로 갔습니다. 순옥의 가방에서 꺼낸 낡은 여행책이 며칠째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예은이도 그 책을 발견했죠. 이거 뭐야? 내 할머니 거다. 할머니 여행 좋아했어?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물점 문을 쉽게 닫지 못했던 젊은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태식이 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학비가 있었고 선영이 결혼할 때는 목돈이 필요했죠. 준호가 가게를 낼 때는 보증금을 보태야 했습니다. 그래도 순옥은 서점에만 가면 여행책을 한 권씩 사왔어요. 나중에 가면 되지. 늘 그렇게 말했죠. 예은이가 여행책에 손을 뻗으려 하자 만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먹어라. 식는다. 예은이는 손을 거뒀어요. 그날 밤 만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책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죠. 하지만 그날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말하던 그 나중을 혼자 들여다보는 건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만수가 상가에 도착하자 1층 뒤편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옥이 철물점을 하던 시절부터 쓰던 작은 창고 앞이었습니다. 박스 대여섯 개가 밖으로 나와 있었고 인부 두 사람이 하나씩 트럭으로 옮기고 있었죠. 그 옆에는 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만수는 박스부터 바라봤어요. 이게 다 뭐냐? 창고 정리하는 거예요. 미자가 건물 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싹 고쳐서 새로 임대 놓으면 월세가 훨씬 나와요. 만수는 천천히 박스 앞으로 걸어갔어요. 뚜껑이 열린 상자 안에 낡은 앞치마 하나가 보였습니다. 목끈이 닳아 순옥이 손으로 꿰맨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 옆에는 오래된 계산기와 머그잔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손잡이가 깨졌다가 다시 붙은 흔적이 있는 잔이었습니다. 순옥이 철물점 계산대 옆에 늘 두고 쓰던 것이었죠. 여름이면 보리차를 담았고 겨울이면 믹스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만수가 손을 뻗었어요. 이건 나더라. 미자는 트럭 쪽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거 다 버려야 임대가 나가요. 그리고 별일 아니라는 듯 한마디를 더 붙였죠. 어머니도 안 계신데 이런 거 계속 두면 뭐해요. 만수의 손이 머그잔 손잡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창고 옆 관리실 책상에는 미자가 들고 온 투명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임대를 놓으려면 필요한 서류라며 아까부터 몇 장씩 꺼내보고 있었죠. 그때 인부가 큰 박스를 옮기다 책상 모서리를 스쳤어요. 기울어진 서류철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툭! 만수는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집었어요. 돋보기가 없었지만 자기 이름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만수, 그 아래에는 한태식. 며칠 전 자기 손으로 찍은 빨간 도장도 보였죠. 만수는 종이를 눈에서 조금 멀리 떼어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읽었어요. 관리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네 글자가 보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만수의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죠. 국과 나무를 들고 태식과 미자가 찾아왔던 바로 그 토요일이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자는 인부에게 어느 박스부터 실으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만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태식의 이름을 눌렀어요.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죠. 이 전화 한 통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에 가고 서류를 다시 떼고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 무슨 말을 했고 누가 속였는지 처음부터 따져야 했어요. 선영과 준호까지 끼어들면 결국 건물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또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만수는 꺼진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은 따질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몸부터 먼저 지쳐버린 것 같았죠. 만수는 다시 박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옥의 머그잔 하나만 집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뭐 챙기셨어요? 미자가 돌아봤습니다. 어차피 다 버릴 건데.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머그잔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상가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순옥이 부엌에서 먼저 물었겠죠. 왔어? 어디 갔다 왔는지는 묻지도 않고 일단 밥부터 먹으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관문 닫히는 소리만 집안에 남았어요. 만수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식탁으로 갔습니다. 며칠째 그대로 놓여있던 여행책이 보였죠.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의자를 당겨 앉고 책을 집었습니다. 첫 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순옥의 글씨가 있었어요. 우리 70대면 여기부터 가자. 글씨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표시를 손가락으로 한번 문질렀어요. 순옥은 TV에 바다가 나오거나 서점에서 새 여행책을 볼 때면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한번 가자. 그러면 만수도 늘 같은 대답을 했죠. 그래. 자리 잡고 나중에. 철물점이 자리를 잡을 즈음에는 아이들 학비와 결혼비가 기다렸고 준호가 장사를 시작할 때는 가게 보증금까지 보태야 했어요.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생겼죠. 그래도 순옥은 여행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지나면 새 책을 한 권 더 사와 책장에 꽂아두곤 했어요. 이건 더 늙기 전에 가야겠다. 당신 다리 성할 때 가면 되지.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둘은 웃었지만 또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만수가 70이 되던 해에는 옥상에서 물이 샜고 두 해 뒤에는 2층이 석 달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76, 순옥이 74이던 해였습니다.
순옥이 처음 병원에 입원했어요. 링거줄이 손등에 꽂혀 있던 날이었어요. 만수는 병실 창가에 서서 상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내자 순옥이 남편을 바라봤죠. 당신, 응? 오늘도 건물이야? 만수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배수관이 또 막혔대. 순옥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당신 적어 놓으면 뭐 할 건데? 만수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내일 몇 시에 상가에 갈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 달 어느 가게 월세가 밀렸는지도 알고 있었고, 옥상 어디에서 비가 새는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건물이 없는 자기 하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그런 남편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러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어디라도 좀 가지. 만수는 그때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흘러내린 이불 끝을 한번 끌어올려줬습니다. 순옥은 더 묻지 않았죠. 눈을 감기 전에 한마디만 했어요. 나 그 책 아직 안 버렸다. 만수는 무슨 책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병원을 나온 뒤 다시 상가로 갔어요. 그리고 2년 뒤 순옥은 그렇게 하늘로 먼저 갔습니다. 만수의 손이 여행책 첫 장 위에 멈춰 있었어요. 우리 70대면 여기 꼭 가자. 70은 이미 8회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상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옥상이든 배관이든 화장실이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겁니다. 만수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1번, 2번, 3번. 예전 같으면 2번째 벨이 울리기 전에 받았을 전화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만수는 여행책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외투 주머니에서 순옥의 머그잔을 꺼냈어요. 깨졌다 붙은 손잡이를 엄지로 한번 쓸어봤습니다. 늦었네. 듣는 사람은 없었죠. 그날 처음으로 상가에서 전화가 왔는데도 만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과 미자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자기 도장이 어디에 찍혔는지도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전화를 걸어오면 평소처럼 받았고, 미자가 반찬을 들고 오면 냉장고 문도 열어줬죠. 그렇게 2주쯤 지났습니다. 태식이 다시 서류를 들고 찾아왔어요. 아버지, 전에 하던 거 마지막 단계예요. 만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마지막이냐? 태식이 아주 잠깐 말을 멈췄어요. 관리 정리하는 거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 한 번만 더 찍으면 돼요. 태식은 아버지 눈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도 아들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저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며칠 뒤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마지막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 찍으시면 끝이에요. 만수는 안주머니에서 인감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에 도장을 눌렀어요. 1번, 2번, 그리고 종이 위에 찍었습니다. 꾹. 미자가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자기 앞으로 당겼어요.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한 뒤 바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식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죠. 나중에 마음 바뀌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인감에 묻은 빨간 인주를 천천히 닦았어요. 한번 문지르고 다시 한번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복도로 몇 걸음 나갔을 때였습니다. 흥얼흥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뒤따라 나오던 선영이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지금 뭐가 그렇게 좋아?
만수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어요. 가을볕이 복도 바닥까지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죠. 그날 만수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상가였어요. 관리실 앞에 도착하자 뒤따라온 태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로 오셨어요? 만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낡은 열쇠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고리가 늘어나 12개의 열쇠가 매달려 있었죠. 50회 가까이 만수 주머니 안에서 서로 부딪히던 소리였습니다. 새벽 2시에도 비 오는 밤에도 순옥과 밥을 먹다가 상가로 뛰어나갈 때도 늘 함께했던 열쇠였어요. 만수는 태식의 손을 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열쇠 꾸러미를 내려놓았죠. 철컥. 묵직한 무게 때문에 태식의 손이 조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만수가 말했어요. 잘 챙겨라. 태식은 열쇠를 한번 내려다보고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수도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리고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았을 때 뒤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이거 어느 게 옥상 열쇠예요? 만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찾아봐라. 그 말만 남기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온 만수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4층까지 간판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8개 가운데 6개는 만수가 직접 사다리를 타고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처음 건물을 세웠을 때는 저 간판 하나가 새로 붙을 때마다 순옥과 함께 좋아했죠. 첫 세입자가 들어오던 날 순옥은 철물점 문을 닫고 붕어빵을 사왔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둘이 계산대 뒤에 앉아 붕어빵 3개씩 나눠 먹었어요. 그때는 이 건물이 둘의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됐고 결혼비가 됐고 가게 보증금도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둘이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건물을 한동안 올려다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흥얼흥얼. 이번에는 콧노래가 조금 더 오래 이어졌죠. 그날 밤 만수는 안방 장롱 위에 올려둔 캐리어를 내려왔습니다. 오래 쓰지 않아 표면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행주로 한번 닫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오래 닫아둔 첫 냄새가 났죠. 만수는 창문을 열어 캐리어를 세워두었습니다. 옷장에서 셔츠 2벌을 꺼냈어요. 모자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여권을 찾아냈죠. 식탁 위에 올려놓은 뒤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순옥의 여행책을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우리 70대면 여기부터 가자. 만수는 그 문장을 한동안 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순옥이 그려놓은 작은 동그라미를 한번 쓸었습니다. 여기부터였지. 이번에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죠. 여행책을 캐리어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순옥의 머그잔을 꺼냈어요. 싱크대에서 잔을 천천히 씻었습니다. 깨졌다 붙은 손잡이 사이로 물이 흘렀죠. 만수는 물기를 닦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한동안 그 잔을 바라보다가 손바닥으로 한번 감싸봤어요. 순옥이 살아있을 때는 늘 다음에 가자고 했습니다. 건물 좀 자리 잡으면, 아이들 다 키우면, 이번 공사만 끝나면, 그렇게 미뤄온 다음이 50회 가까이 이어졌죠. 만수는 캐리어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직. 그날 밤 처음으로 내일 상가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생각했습니다. 순옥이 기다리던 나중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수는 더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수는 6시가 되기 전에 눈을 떴어요. 알람을 맞춘 것도 아닌데 50회 동안 몸에 밴 시간이었죠.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손이 먼저 머리맡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는 열쇠꾸러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손끝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만수는 한동안 빈자리를 더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제 관리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죠. 철컥. 태식의 손바닥 위에 내려놓았던 12개의 열쇠. 50회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들고 다니던 무게였습니다. 만수는 손을 거두고 다시 베개에 머리를 눕혔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창밖에서 새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간에 이렇게 누워 새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늘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고 어떤 날은 벌써 상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만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시계는 9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봤죠. 아무데도 갈 곳 없이 9시까지 누워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 만수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나온 만수는 프라이팬을 꺼내 계란을 하나 깼어요. 그러고는 습관처럼 하나를 더 깨뜨렸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하나면 충분했는데 두 번째 노른자가 프라이팬 위에 떨어지고 나서야 손이 잠깐 멈췄죠. 50회 동안 아침이면 늘 두 사람 몫을 준비하던 손이었습니다. 만수는 하나를 다시 덜어내지 않았어요. 그냥 2개를 붙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라디오도 켰어요. 오래된 가요 한 곡이 흘러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첫 소절도 듣기 전에 집을 나섰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끝까지 들었죠. 며칠 동안 만수는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환전도 하고 오래 묵혀둔 여권의 유효기간도 다시 확인했어요. 순옥의 여행책에 동그라미가 쳐진 곳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길도 익혀뒀죠. 저녁에는 예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간다며? 누가 그러디? 아빠가 그러던데. 만수가 웃었어요. 가긴 간다. 어디? 만수의 시선이 식탁 위 여행책으로 갔습니다. 내 할머니 책에 있는데.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혼자가? 그럼 누구랑 가냐? 가면 사진 보내줘. 만수가 웃었죠. 그건 자신 없다. 출발 전날 밤 만수는 캐리어를 현관 옆에 세워뒀습니다. 식탁 위 순옥의 머그잔을 한번 바라본 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자정을 넘긴 새벽 1시 43분. 이번에는 태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3층 세입자였습니다. 사장님, 물이 쏟아져요. 태식은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상가로 뛰어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3층 복도는 이미 물바다였어요. 물은 계단을 타고 2층까지 내려가고 있었고 아래층 식당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태식은 관리실로 달려가 주머니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냈습니다. 12개. 어느 것에도 표시가 없었어요. 태식은 하나씩 꽂아봤습니다. 돌리고 빼고 다시 다른 열쇠를 넣었어요. 안 맞았습니다. 다음 것도 아니었죠. 손은 점점 급해졌습니다. 그러다 열쇠꾸러미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철컥. 물웅덩이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식은 젖은 열쇠를 주워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12개를 다시 펼쳐놓고 처음부터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7번째가 되어서야 관리실 문이 열렸죠. 하지만 문을 열어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메인 밸브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벽 쪽 문 하나를 열었더니 배전함이 나왔어요. 그때 식당 주인이 젖은 바닥을 밟으며 뛰어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냉장고 밑까지 다 젖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이 아니고 지금 물건이 다 망가진다니까요. 태식은 대답할 틈도 없이 다시 관리실 안을 뒤졌습니다. 수리업자가 도착한 건 새벽 2시 반이었어요.
메인 밸브 어딥니까? 태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업자가 다시 물었죠. 여기 관리하시는 분 아니세요? 태식은 젖은 복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제 건물인데요. 업자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로 내려갔지만 어느 문부터 열어야 할지 태식도 알지 못했어요. 결국 태식은 젖은 계단에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여러 번 간 뒤 만수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공항. 태식이 허리를 세웠어요. 지금요? 그래. 건물에 물이 샜어요. 3층에서 아래까지 다 내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공항 안내방송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만수가 물었어요. 많이 샜냐? 네. 수리업자는 왔는데 메인 밸브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뒤 만수가 말했습니다. 지하 계단 내려가서 왼쪽 세 번째 문. 태식은 열쇠 꾸러미를 내려다봤어요. 그럼 열쇠는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만수의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였죠. 나도 처음에는 몰랐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수가 덧붙였어요. 하나씩 해보다 보면 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식은 곧장 지하로 내려갔어요. 만수가 말한 문 앞에서 열쇠를 하나씩 다시 맞춰봤고 수리업자가 안쪽 밸브를 찾아 잠갔습니다. 3시가 넘어서야 물이 멎었죠. 태식은 젖은 계단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손 안에는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그 열쇠가 건물주가 됐다는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공항이었습니다. 만수는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순옥의 여행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70대면 여기부터 가자. 탑승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수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책을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흥얼흥얼. 작은 콧노래가 캐리어 바퀴 소리와 함께 게이트 안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첫 누수부터 수리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3층 배관 전체를 갈아야 했고 물이 내려간 2층 천장도 다시 손봐야 했어요. 아래층 식당에서 젖은 물건까지 보상하고 나니 금액은 금세 몇 달치 월세를 넘어섰죠. 미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화면을 태식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거 몇 달치 월세야. 그리고 바로 말했어요. 월세를 올려야지. 태식이 계산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올려? 그럼 우리가 다 물어? 결국 며칠 뒤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인상 통보문이 돌았어요. 한두 곳만 올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괄 인상이었죠. 가장 먼저 관리실로 찾아온 사람은 3층 세탁소 노인이었습니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해온 사람이었어요. 노인은 통보문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요. 누수는 건물 문제 아닙니까? 태식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세탁소 노인은 태식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전 사장님은 이런 적 없었는데. 그 말에 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제가 건물주예요. 노인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건물주 노릇도 직접 하셔야죠. 그날 오후 태식은 세탁소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다리미로 셔츠를 누르고 있었어요. 태식은 열린 문 앞에서 잠깐 걸음을 늦췄습니다. 어릴 때 저 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죠. 세탁소 노인과 나란히 앉아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 마시며 한참씩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건물 관리하러 왔다더니 왜 저렇게 앉아 시간을 보내나. 아버지가 그냥 놀고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임대료를 올리고 난 뒤부터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찬 가게가 계약을 끝내고 나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2층 사무실도 짐을 뺐고 분식집마저 다음 계약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공실이 2개로 늘어났죠. 부동산 여러 곳에 내놨지만 석 달 동안 뚜렷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빈 점포를 둘러보던 미자가 말했어요. 인테리어를 해야 나가나 봐. 결국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벽을 뜯자 안쪽에서 오래된 전선들이 한꺼번에 드러났어요. 업자가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다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불납니다. 또 돈이었죠. 태식은 결국 은행까지 찾아가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건물 서류를 한참 살펴보다가 물었어요. 건물 관리는 직접 하세요? 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바쁘시겠네요. 태식은 웃지 못했어요. 그 시각 만수는 순옥의 여행책에 첫 번째로 동그라미가 쳐진 바닷가 마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어디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고 서둘러 상가로 갈 이유도 없었죠. 만수는 작은 식당 창가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떠먹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순옥이 여행책을 펼칠 때마다 손가락으로 짚어 보여주던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여기 좋지? 그러면 만수는 늘 비슷하게 대답했죠. 나중에 가자. 건물 좀 자리 잡으면, 아이들 다 키우면, 이번 공사만 끝나면. 그 나중이 50해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휴대전화를 한번 꺼내 들었어요. 상가에서 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이면 옥상 물탱크를 보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만수를 찾지 않았죠. 만수는 휴대전화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국이 조금씩 식어갔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순옥이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바다가 눈앞에 있었죠. 그런데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가 열쇠를 다시 찾지는 않았죠. 한편 상가에서는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12월이 됐을 무렵에는 보일러까지 고장났습니다. 새벽 3시, 태식은 또 전화를 받고 상가로 나갔어요. 수리업자가 오는 동안 지하 보일러실 앞에 쪼그려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위층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태식은 답답한 듯 계단으로 나와 털썩 앉았습니다. 바지 끝은 이미 젖어 있었어요. 난간 끝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졌죠. 툭. 잠시 뒤 다시. 툭. 태식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었어요. 얼마 전 아버지가 밤새 물을 퍼내고 앉아있던 바로 그 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은 그 아버지에게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었죠. 월세만 받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태식은 무릎 위에 두 팔을 올렸습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자 주머니 안에서 열쇠들이 서로 부딪혔어요. 철컥. 예전에는 그 소리가 건물을 가진 사람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따라붙는 소리처럼 들렸죠. 그때 수리업자가 지하에서 올라왔어요. 사장님, 이 건물 몇 년 됐어요? 50해 됐다고 들었어요. 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손볼 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다 계단과 벽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래도 그동안 관리 잘한 분이 계셨나 보네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열쇠만 한 번 더 부딪혔어요. 철컥. 설 명절이었습니다. 만수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나
집에 없었어요. 선영과 준호는 태식의 집으로 와 한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몇 숟갈 뜨기도 전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은 그래도 건물 있으니까 좋겠다. 태식이 숟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좋긴 뭐가 좋아. 선영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월세 나오잖아. 그 월세로 수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준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반찬을 집었어요. 그래도 건물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태식은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가 한 달만 해봐. 밥상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새벽에 전화 오면 나가야 되고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붙잡아야 되고 지난달에는 화장실 변기 막혔다고 밤 12시에 전화 왔어. 선영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관리인을 쓰면 되잖아. 태식이 바로 받아쳤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그때 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형?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죠. 그거 다 아버지가 하던 거잖아. 태식의 입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준호는 다시 밥을 먹었어요. 별 뜻 없이 던진 말 같았지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죠.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만수는 여행책에 두 번째로 표시된 곳에 도착해 있었어요. 책 귀퉁이는 여러 번 접혀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순옥의 작은 글씨가 남아 있었죠. 여긴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만수는 그 문장을 한번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길 건너에서는 나이든 부부가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죠. 만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여행책을 내려놓았어요. 예은이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휴대전화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한동안 순옥이 표시해둔 풍경을 바라봤죠. 바람이 불어 책장이 한 장 넘어가자 만수가 손바닥으로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순옥이 표시해둔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 시각 태식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접시에 묻은 물기를 닦다가 문득 지난 명절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밥을 몇 숟갈 뜨지도 못하고 두 번이나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태식은 신발을 신는 아버지 뒤에 대고 말했죠. 아버지, 명절에까지 꼭 받으셔야 돼요? 만수는 신발끈을 묶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받아야지. 그때는 그 한마디가 고집처럼 들렸어요. 아버지가 일을 놓지 못해서 그러는 줄만 알았죠. 그날 밤에는 미자와도 부딪혔습니다. 당신이 월세 올리자고 했잖아. 미자가 곧바로 받아쳤어요. 그럼 수리비를 우리가 다 물어? 그것 때문에 세입자가 두 집이나 나갔어. 당신도 그때 좋다고 했잖아. 태식이 뭐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자는 멈추지 않았죠. 애초에 건물 받자고 한 게 누군데. 당신이 형제들 앞에서 내가 맡겠다고 했잖아. 태식은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새 남매 단체방에서도 다시 말이 오갔어요. 준호가 오래된 대화를 캡처해 올렸습니다. 몇 달 전 새 남매가 주고받았던 내용이었죠. 일단 관리라고 하자. 아버지 도장부터 받아. 넘어가고 나면 그때 설명하면 돼. 그리고 준호가 밑에 한 줄을 붙였습니다. 이거 형이 쓴 거 아니야? 잠시 뒤 선영도 메시지를 올렸어요. 나는 반대했었어. 태식은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몇 글자 적었다가 지웠어요. 다시 쓰고 또 지웠죠. 3번이나 문장을 만들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은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빠. 응. 예은이는 바로 말하지 않고 한동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언제 말할 거야?
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뭘? 건물 말이야. 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은이가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진짜 아빠가 관리만 맡는 줄 알았어.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엄마가 전화하면서 그러더라. 예은이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명예 넘어왔다고. 태식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 병원에서도 봤어. 뭘? 할아버지 쓰러져 있었을 때. 예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보다 열쇠를 더 오래 보고 있었잖아. 태식은 그제야 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예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거실에는 태식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미자가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그래도 건물은 우리 거잖아. 예전 같으면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이 먼저 했을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미자가 태식을 돌아봤습니다. 왜 말이 없어? 태식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몸을 조금 움직이자 주머니 안에서 열쇠들이 부딪혔습니다. 철컥. 몇 달 전에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50해 동안 지나온 새벽들이 하나씩 따라붙고 있었죠.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식은 관리실에서 공실 서류를 찾다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 닫혀 있었는지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뻑뻑한 소리를 내며 겨우 밀려 나왔죠. 안에는 낡은 공책들이 여러 권 쌓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맨 위에 있던 한 권을 꺼내 펼쳤어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3월 19일 새벽 2시 10분 배관 수리. 업자 도착 3시 40분. 태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어요. 밤새 물을 퍼낸 아버지에게 자신이 전화를 걸어 말했었죠. 월세만 받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태식은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태식 대학 등록금. 적금 해지. 그 애가 떠올랐어요. 등록금 고지서를 식탁에 올려놓았을 때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돈은 준비돼 있었죠. 태식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덮고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가장 오래된 공책을 꺼냈어요. 표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첫 장의 날짜는 50년 가까이 전이었습니다. 맨 위에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죠. 철물점 첫날. 순옥이랑 새벽 5시에 문념. 태식의 손가락이 어머니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한 줄 뒤에는 태식도 알지 못했던 부모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젊은 만수가 무거운 못상자를 안으로 나르고 있었고 순옥은 앞치마를 두른 채 낡은 셔터를 힘껏 밀어 올렸습니다. 철컥철컥. 셔터가 절반쯤 올라가자 순옥이 남편을 돌아봤어요. 우리 진짜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겠지? 만수가 상자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5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해보자. 순옥이 손에 묻은 먼지를 앞치마에 털었어요. 그럼 5년 뒤에는 나 여행 보내줘. 어디든 가. 둘은 그때 정말 5년이면 될 줄 알았죠. 태식은 다시 장부를 넘겼습니다. 몇 권을 건너뛰자 또 순옥의 이름이 나왔어요. 순옥이 여행책 또 사옴. 그리고 바로 아래 건물 자리 잡으면 데리고 갈 것. 태식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어요. 철물점 계산대 한쪽에 여행책을 펼쳐놓은 순옥이 사진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봐봐. 만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고개만 조금 돌렸어요. 좋네. 좋으면 가자.
이번 공사만 끝나면 순옥은 책 모서리를 접으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끝나면 이래. 그 말 뒤로도 둘은 웃었죠. 그때는 다음이 얼마든지 있을 줄 알았으니까요. 태식은 다음 노트를 펼쳤습니다. 옥상 공사, 여행 내년으로. 몇 해 뒤 노트에도 비슷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2층 공실, 여행 내년으로. 태식은 더 이상 빨리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옥이 입원하던 해의 장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순옥 입원, 퇴원하면 받아갈 것. 병실에서 두 사람이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태식도 몰랐어요. 그는 그 한 줄을 한동안 바라보다 마지막 노트를 꺼냈습니다. 몇 장을 넘기자 익숙한 날짜가 나왔습니다. 순옥발인, 오후 7시, 3층 누수. 그 아래에는 다음날 기록이 이어져 있었죠. 계단 청소, 세입자 물건 원위치. 그때 관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세탁소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책상 위에 펼쳐진 장부들을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거 아직 있었네. 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걸 계속 쓰셨어요? 그럼 모르는 거 생기면 적어놓고 다음에 또 보고 그랬지. 노인은 마지막 장부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발인한 날에도 왔었어. 태식의 눈이 다시 그 줄로 내려갔어요. 검은 양복 바지 걷고 물 퍼내길래 오늘은 그냥 가시라고 했지.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 남의 장사 망친다고.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노인은 문고리를 잡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건물이 좋아서 여기부터 산 줄 아나. 그리고 짧게 덧붙였죠. 너희 키우느라 못 놓은 거지. 문이 닫혔습니다. 태식은 순옥이 입원하던 해의 장부와 마지막 장부를 나란히 펼쳐놓았어요. 왼쪽에는 순옥 입원, 퇴원하면 받아갈 것. 오른쪽에는 순옥 발인, 오후 7시, 3층 누수. 태식은 두 줄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다음 장을 넘기지 못했죠. 만수가 두 번째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였습니다. 태식은 저녁 무렵 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가방 안에는 관리실에서 가져온 오래된 장부 3권이 들어 있었죠. 문을 열자 거실 바닥에 캐리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옷장에서 셔츠를 꺼내 하나씩 접어넣고 있었어요. 태식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또 어디 가세요? 만수는 셔츠를 반듯하게 접으며 대답했어요. 장가게 간다. 태식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식탁 위에 펼쳐진 여행책을 한번 봤어요. 내 엄마가 가보고 싶어 했던데. 책 한쪽에는 오래 접었다 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말없이 가방을 열어 장부 3권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만수의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냐? 관리실 서랍에요. 만수는 가장 오래된 장부를 집어 표지를 한번 쓸어봤어요. 모서리가 닳고 손때가 깊게 밴 공책이었죠. 아직도 있었네. 그 말뿐이었습니다. 태식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셔츠를 접고 양말을 한쪽에 모으고 여권을 작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태식이 입을 열었죠. 아버지, 왜? 다 봤어요. 만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랑 철물점 시작한 것도, 제 등록금도, 여행 계속 미루신 것도요. 만수는 별말 없이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태식이 장부 위에 손을 올린 채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만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식탁 위 여행책을 자기 앞으로 끌어왔어요. 책장을 몇 장 넘기자 장각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옆에는 순옥의 글씨가 남아 있었죠. 여기는 꼭 같이. 만수의 손가락이 그 네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 태식이 아버지를 봤어요. 이것만 끝내면 된다 싶으면 또 뭐가 생기고, 그거 끝내면 또 다른 게 기다리고. 만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내 엄마도 처음에는 자꾸 물었어. 올해는 갈 거냐? 이번에는 진짜냐? 예약이라도 먼저 해놓자. 만수는 책장을 천천히 넘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 묻더라. 태식의 시선이 여행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냥 책만 사왔어. 좋은데 나오면 접어두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다 내가 보면 또 한마디 했지. 만수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중에 가자. 그 말이 둘 사이에서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죠. 몇 번이나 했는지도 모를 만큼요. 만수는 장각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내 엄마하고 며칠만 비우면 되는 줄 알았어. 잠시 뒤 말을 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어렸고 조금 지나 선영이하고 준호까지 생겼지. 셋 좀 키워놓으면 둘이 갈 수 있을 줄 알았고, 다 키우고 나니까 건물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여행책 모서리를 엄지로 천천히 쓸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맨날 내년만 기다렸더라.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년에는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그 다음 내년도 있을 줄 알았고. 만수의 손이 멈췄어요. 그런데 내 엄마한테는 그 내년이 안 왔지.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장각의 사진 옆에 글씨만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태식이 한참 뒤에야 물었어요. 아버지, 응? 명예 넘어가는 거 알고 계셨죠?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간에는 알았지. 그럼 왜 안 막으셨어요? 만수는 캐리어 안에 손수건을 넣으며 말했어요. 따지려면 너희를 다 불러야 하고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도 다음날 새벽이면 나는 또 그 건물에 나가야 했거든. 만수는 여행책을 덮었어요. 그럴 힘이 없더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내년으로 안 미루려고. 태식은 장부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건물만 내 것이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만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죠. 아버지가 거기다 뭘 두고 살았는지는 하나도 모르고요. 태식은 한동안 입술만 달싹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명에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려놓을게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다. 태식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원래 아버지 건물이잖아요. 만수는 캐리어 지퍼를 잡았습니다. 직. 반쯤 열려있던 가방이 천천히 닫혔죠. 안 받는다. 태식이 멈칫했습니다. 왜요? 만수가 닫힌 캐리어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또 출근해야 되잖아. 태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잠시 뒤 손에 작은 머그잔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손잡이가 깨졌다 붙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순옥의 잔이었죠. 이거 가져가라. 태식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걸 왜요? 관리실에도. 만수는 잔을 한번 바라봤어요. 내 엄마가 거기서 쓰던 거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죠. 세탁소 양반 올라오면 커피나 한 잔 타줘라. 그 양반이 너보다 이 건물 오래 안다. 태식은 깨졌다 붙은 손잡이를 엄지로 한번 만졌습니다. 만수는 다시 캐리어 앞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옥의 여행책을 집었습니다. 장각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한번 펼쳐본 뒤 책을 덮었죠. 이번에는 캐리어 안에 바로 넣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장가게에 도착한 날은 아침부터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순옥의 여행책을 한 손에 들고 천천히 길을 걸었어요. 사진에서만 보던 길쭉한 산봉우리들이 안개 사이로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고 전망대 주변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만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여행책을 펼쳤어요. 몇 번이나 접었다 편 흔적이 남은 페이지였습니다. 사진 옆에는 순옥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여기는 꼭 같이. 만수는 그 네 글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안개가 움직일 때마다 산봉우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순옥이 책을 펼쳐놓고 몇 번이나 보여주던 바로 그 풍경이었죠. 만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가에 작은 웃음이 걸렸어요. 당신이 골라놓은데 참 좋네. 그 말 뒤로 다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행책 위에 올려둔 엄지가 순옥의 글씨를 한번 천천히 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책장이 한 장 들렸다가 다시 내려왔죠. 만수는 손바닥으로 조용히 눌렀습니다. 잠시 뒤였어요. 혼자 와서 미안해. 관광객들의 말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멀리서 오갔고 만수는 책 속 사진과 눈앞의 산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러다 아주 작게 덧붙였죠. 50년이나 미뤄서. 그 뒤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책을 덮어 품에 끼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옥이 책에 표시해둔 길은 아직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돌아서지 않았죠. 그 무렵 한국에서는 태식도 조금씩 건물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12개의 열쇠에는 작은 테이프가 붙었어요. 옥상, 지하, 관리실, 2층 복도. 아버지는 50해 동안 글씨 하나 없이 손끝으로 알아보던 열쇠였지만 태식은 하나씩 이름을 붙여가며 자기 손에 익혔죠. 관리실 책상에는 새 공책도 한 권 놓였습니다. 첫 장에는 태식의 글씨로 짧은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3월 4일 3층 세탁소 보일러 수리 업자 오전 10시. 그 옆에는 순옥의 머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여름에 세탁소 노인이 며칠 입원했다가 돌아온 날 태식은 월세 장부를 펼쳤다가 다시 덮었어요. 이번 달은 됐어요. 몸부터 챙기세요. 노인은 태식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날 태식은 순옥의 머그잔에 자기 커피를 탔고 노인에게는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관리실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식이 어릴 때 멀리서 보고는 아버지가 세입자와 한가하게 커피나 마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였죠. 세탁소 노인이 옛 세입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식은 이번에는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커피가 식을 때까지 그대로 앉아들었죠. 그날 저녁 미자가 월세 장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달 월세를 그냥 빼주면 어떡해. 예전 같으면 태식도 계산기부터 두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부를 자기 앞으로 당겼어요. 당신 말대로 올렸다가 사람 둘이나 나갔잖아. 미자가 입을 열려 하자 태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건물 일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미자는 한동안 태식을 바라보다 장부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뒤로 관리실 일에는 예전처럼 끼어들지 않았죠. 몇 달 뒤였습니다. 만수는 또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공항에는 예은과 태식, 선영, 준호가 나왔습니다. 미자는 끝내 나오지 않았죠. 예은이가 캐리어 손잡이에 작은 이름표를 달아주며 물었어요. 이번에는 어디가? 만수가 웃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별표 2개 쳐놓은데. 또?
책에 아직 많이 남았다. 선영이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아빠, 요즘 우리보다 더 바쁘네. 만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상가 전화부터 챙겼을 사람이었죠. 이제 만수의 주머니에는 열쇠가 없었어요. 잠시 뒤 태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건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만수의 대답은 빨랐어요. 안 해. 예은이가 먼저 웃었고 태식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태식이 몸을 조금 움직였어요. 주머니 안에서 열쇠들이 서로 부딪혔죠. 철컥. 만수의 시선이 잠시 아들 주머니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쉰해 동안 자기 몸을 따라다니던 소리였습니다. 새벽에도 들었고 밥을 먹다가도 들었고 순옥을 묻고 돌아온 날에도 그 소리를 들었죠. 이제는 아들 주머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몇 달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손에서 건물을 가져가기 위해 했던 말이었죠. 이번에는 달랐어요. 만수가 아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리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바깥 주머니에는 순옥의 여행책 모서리가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만수는 출국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예은이가 뒤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수도 한 손을 잠깐 들어 보였죠.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태식이 몸을 돌리자 주머니에서 열쇠 소리가 다시 났어요. 철컥. 그 소리는 이제 만수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캐리어를 끌고 계속 걸었어요. 건물 좀 자리 잡으면, 아이들 다 키우면, 이번 일만 끝나면, 그렇게 쉰해 동안 다음을 기다렸고 그 사이 순옥은 먼저 떠났죠. 하지만 이제 만수는 더 이상 내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열쇠를 넘겼고 자기 손에는 순옥의 여행책이 남아 있었어요. 책에는 아직 순옥이 접어놓은 페이지가 여러 장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며 다시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흥얼흥얼. 쉰해 동안 가족의 차례를 먼저 살았던 78배의 만수는 이번에는 자기 차례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해야지 하며 마음속에 미뤄둔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떠오른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꽃편지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스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